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IMF와 관련된 이번 경제 전망들을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프닝 때 전해드렸듯이 미국과 관련된 부분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3% 성장할 것이라고 IMF 측이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과 이 동일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GDP 증가율 전망치로 2.3%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보다는 소폭 높은 전망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역시나 기존의 2.3%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3.2%로 0.1%포인트 높여서 잡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특히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7%까지 0.6%포인트나 높게 잡았는데요. 글로벌 성장세의 상하방 요인들이 현재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IMF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방 요인으로는 전 세계 선거의 해를 맞아서 각국 재정 부양 확대나 조기 금리 인하 등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1월에 미국 대선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정학적인 갈등도 확산되고 고금리 속의 부채 부담이나 중국의 경기 둔화는 성장률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중에 대한 갈등이 약간은 또다시 온화 모드에 들어간 것일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달 초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미중 간의 대화 모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17개월 만에 화상회담을 하면서 한동안 단절됐던 군사 채널이 사실상 완전히 복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둥진 중국 국방부장은 현지 시간 16일 화상회담을 하고 국방관계와 영내외 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여기서 이 관련해 이 미중 양국 간 군 소통 채널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비행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보장된 공해상의 항해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하나의 이 중국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점과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틴 장관과 둥진 부장과 이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 어제 장중 1,400원까지 올랐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개별 이슈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진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외환 당국이 좀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에 나섰고 환율은 1,395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거래일 대비 10원 50전 오르면서 1,394원 50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환율이 장중에 1,400원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자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시 55분쯤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 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면서 지나친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환율이 약간 안정화되면서 1,393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약간 반등하며 1,394원대 장을 마친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치솟고 있고요.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도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환율에 대한 전망치를 꾸준하게 높게 잡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오늘장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한 매체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광명 시흥지구에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광명 시흥지구를 대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이 광명 시흥지구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된 데 이어서 실무 작업에 첫 발을 뗀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외구 연구 용역들을 통해서 모빌리티 특화
조시의 조성의 밑그림격인 인프라 설계를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와 로봇 주차시설, 자율주행 주차 인프라, 스마트 정류장에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파악하고 추진 방안을 함께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대차그룹은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 분석도 병행한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무인 로봇택시와 UAM, 목적 기반 차량 등을 활용한 새 교통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광명과 시흥시와의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모빌리티 인프라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종목으로는 UAM 관련 종목들 한번 묶어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베셀, 네온테크, PC디렉트, UAM 관련 종목들 이런 소식들이 나올 때 한 번씩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관련 종목들로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그리고 쉬인에 이어서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이 한국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선다는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틱톡샵이 국내 유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주재 인력에 대한 채용을 틱톡샵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IT 외에도 마케팅이나 세일즈 부문이 포함돼 지난해 말 상표 출원한 틱톡샵의 국내 운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틱톡샵의 경우에는 뷰티나 패션 상품이 주력 상품 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중국 이커머스와 좀 다르고 국내 시장에 또 다른 파장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우려감을 안고 있는데요. 자사의 글로벌 커리어 채널과 국내 인력 채용 업체를 통해서 채용을 진행 중인데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틱톡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후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이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의 C커머스라고도 하죠. 굉장히 공세가 좀 심각하게 나오면서 국내 유통업체들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틱톡샵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특히나 뷰티 쪽으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 시간외에서는 광고 관련 종목들이 이 소식에 많이 움직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비데이즈, FSN,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같은 종목들이 함께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이렇게 광고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도 광고주들의 흐름까지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역시나 한 매체의 단독 보도입니다. SK 렌터카의 새 주인으로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SK 네트워크스는 어피너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조만간 SK 렌터카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나 이 IMM 프라이빗 에쿼티와 경쟁을 한 끝에 어피너티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인수가는 SK 네트워크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100% 기준 8천억 원대 수준입니다. 회사가 보유 중인 부채 2조 원을 포함한 전체 기업 가치는 3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SK렌터카는 롯데렌탈에 이어서 렌터카 시장의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19년 1월에 SK네트워크스가 AJ렌터카의 지분 42%를 3천억 원에 인수한 뒤 같은 해 SK네트워크스 렌터카 사업부문과 함께 통합을 하면서 2020년 SK렌터카로 사명을 바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K네트워크스는 올해 초에도 이 SK렌터카를 완전자 회사로 만들며 매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주식 공개 매수를 실시한 데 이어서 올해 1월 잔여 지분을 SK네트워크스 자사주와 교환하면서 지분 100%를 확보했고요. 지난해 공개 매수 당시의 매입 가격이 주당 13,500원으로 1,2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SK렌터카가 이제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각 소식이 나왔기에 좀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모회사인 SK네트워크스 여전히 시장에 있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으로서 SK네트워크스까지 함께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6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케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